안녕하세요. 미술사학자 양종무입니다. 제가 사실은 미술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직 좀 낯선 학문이긴 하죠. 미술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는 학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사는 아무래도 이제 기록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역사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역사학의 기준이 되는 기록 문화가 한 5,000년 된다고 하면 그림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됩니다. 2만 년, 요즘 길게 보면 4만 년 이상 되기 때문에요. 인류 역사를 폭넓게 공부하는 학문이 미술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제가 여기 오면서 뒤져봤어요. 우리나라에 책이 얼마나 정도 출판되었나. 최소 1억 권이 출판 인쇄가 되었습니다. 종류는 6만 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바운더리 안에서만 6만 권의 종류의 책이 1억 권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어떻게 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책에 대한 모든 것들은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사실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에 대한 역사를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미술사학자가 바라본 책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 오늘 강연을 한번 들으시고 나면 책에 대한 이해가 아니면 책에 대한 어떤 접근이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책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말하는 오늘의 책은 물건으로서의 책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 시리즈가 있습니다. 난처한 미술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누군가가 제 책을 가지고 6권의 지금까지 출판된 책을 가지고 탑을 쌓아놨길래 제가 SNS에 있는 걸 가져와서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책에 대한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점은 저런 종이로 만들어진 사각형의 페이지를 가진 저런 형식의 책은 분명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발명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언제 나오게 됐고 지금과 같은 형식을 갖추면서 차근차근 인류의 폭발적인 지식 발전에 어떻게 공헌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문자가 발명되고 나서 인간은 다양한 매체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몇몇 개만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게 되면 우리가 초기 책 얘기할 때 대나무에다 글을 쓰게 되는 죽간, 아니면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라는 그 식물을 이용해서 만든 그 일종의 천과 같은 종이에다가 또 글씨를 써서 남기게 되고요. 아시리아도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도 문자가 일찍부터 나왔는데요. 그거를 어디에다 썼냐면 진흙 위에다가 찍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흙도 사용하기도 하고 파피루스 또는 나무 아니면 대나무에도 기록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책의 형식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이란 무엇인가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코덱스라는 형식의 책입니다. 사실 이 코덱스라는 형식의 책은 지금 우리가 보는 책과 거의 비슷한 형식입니다. 페이지 수가 묶여 있고요. 앞장, 겉장, 표지가 있는 형식의 책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코덱스,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형식의 이 책이 한 4세기경에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있었다면 그때 이 책이, 성서책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높이가 한 40cm, 폭이 한 30cm, 한 페이지의 크기니까 펼치면 상당히 큰 책이 됐습니다. 히라버로 쓰여 있고요. 4세기 중엽에 만들어졌고요. 이런 지금 우리가 아는 책의 형식과 굉장히 비슷하죠. 이렇게 넘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종이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양피지에 써 있는 이 책인데요. 가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책의 형식으로 놓고 봤을 때 오래된 그런 형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책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세 가지의
충족되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코덱스라는 그 책 형식이 만들어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머지 또 두 개의 조건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종이, 종이도 발명이 되어야 됩니다. 뭐 종이도 우리가 한때 중국 한나라에서 2세기 초 뭐 요때 발명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가 단순히 발명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값이 싸져야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야 사실 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또 책이라는 지금 우리가 보는 형식의 책으로 갖춰주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인쇄술이 또 결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인쇄하면 또 우리가 한국이 세계에 또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목판 인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금속 활자, 살아있는 글자라는 뜻인데 정말 멋있죠. 활자라는 이러한 금속 활자까지 만들어지고 이 세 형식이 결합이 될 때 결국 아주 현대적인 모습의 책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덱스를 기준으로 한다면 아주 빠르면은 뭐 서기 1, 2세기경에 책의 형식이 만들어졌지만 인쇄와 종이가 결합된 형식으로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책의 역사로 보면 글쎄요 500년 조금 더 넘은 그런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덱스 형식을 우리가 이제 뭐 전문용어로 책자본이라고 한다면 요 책 이전에 가장 보편적으로 인류가 썼던 형식은 두루마기 형식입니다. 바로 뭐 권자본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두루마기 여러분 뭐 잘 아시죠? 그 화장지 형식으로 여전히 남아 있긴 한데요. 책의 형식으로는 가장 오래된 형식이 두루마기 형식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스크롤이라는 책이 있다가 결국 책자본 코덱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동양에서는 아마 7세기 한 8세기 돼야 이 그 코덱스 형식의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종이의 발명으로는 뭐 중국이 뭐 최초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의 코덱스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유럽이 책의 발명에서 조금 앞선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바로 뭐죠? 예, 석가탑 안에서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바로 뭐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고요. 추정하는 연대는 751년경입니다. 통일신라 시대가 되네요. 우리나라는 한 8세기 중엽인데 현재 우리가 프린트된 기록물로서는 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목판 인쇄물이 한국에 있죠. 뭐 그러니까 출판의 역사를 얘기할 때 한국을 빼놓고는 뭐 전혀 얘기할 수가 없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굉장한 또 한국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밑에는 이거를 지금 다시 원래 이렇게 원형을 복원한 형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스크롤이라는 걸 아시겠죠. 두루마기 형태로 감아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또 볼 때는 펴서 보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8세기 경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책이라고 한다면 이런 두루마기 형식의 책이 아마 기준으로 있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국회에서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스크롤들의 모습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좀 문서들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서가 모두 저렇게 그 두루마리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저렇게 감아서 보관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코덱스가 나오면서 책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지식의 혁명에 있어 큰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의 장점이 이런 스크롤에 비하면은 어떤 점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 그 스크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읽었던 부분을 찾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펴봐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책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페이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를 직접 찾아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뭐 성경이라고 기준을 한다면 그 정보에 직접 넣을 수 있는 양도 우리가 요즘에 이런 얘기하죠. 뭐 컴퓨터의 용량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 뭐 60기가짜리 휴대폰 저장 공간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124기가를 얘기도 하는데요. 말하자면 그 스크롤이 가질 수 있는 정보의 양하고 코덱스 형식의 책이 가질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크롤로 성경을 기록한다면 몇 묶음 몇 다발이 돼야 되지만
코덱스 형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종이 형식이니까 많은 기록물을 한꺼번에 넣어서 저장할 수가 있고 또 보관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메모도 또 가능하고요, 읽다가. 그리고 책을 넘길 때 스크롤은 두 손을 다 써야 됩니다. 한쪽을 읽어나가면서 한쪽은 감안하고 가고 한쪽은 다시 어떻게 돼요? 두루마리를 계속 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손을 다 계속 써야 되는데 코덱스는 어떻게 하죠? 한 손으로만 넘기고 한 손으로 메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코덱스의 장점을 우리가 또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자랑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로 인쇄된 직지 심체 요절이라는 책의 모습을 보시게 되는데요. 연대는 14세기 후반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서양 구텐베르크에 의한 금속 활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42행 성서에 비하면 거의 한 7, 80년 이상 이른 그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목판으로 제작된 우리나라의 팔만대장경을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다. 목판으로 팔만대장경을 만들 경우에는 판 하나를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일일이 새겨야 됩니다. 나무에다가 우리가 찍어낸, 종이에다 찍어낸 저 글씨를 다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씩 새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페이지 하나에 목판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금속 활자로 한다면 글씨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저 틀에다가 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작 속도가 완전히 다르겠죠. 뿐만 아니라 목판일 경우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판이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을 인쇄할 수 없습니다. 물론 1000권, 2000권을 할 수 있지만 3000권, 4000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나무가 그냥 마모될 수가 있어서 글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속으로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훨씬 견고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책을 다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게 금속 활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제 금속 활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 혁명을 얘기할 때 그 목판 인쇄술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금속 활자에 의한 오늘 현대적 인쇄술이라고 할 수 있는 금속 활자의 등장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대반전을 이룬 그런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구텐베르크가 만든 그 책은 첫 번째 그 인쇄의 대상물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성서였습니다. 지금 대략 위에서부터 아래 줄칸을 세면 양쪽 두 문단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42행으로 되어 있어서 구텐베르크의 42행 그 성서가 서양 기준으로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찍힌 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감상을 해보시면 코덱스 형식이라는 것은 알 수 있겠죠. 전체가 우리가 보는 현대적 모습을 하고 있는데 종이에도 찍혀 있는 책도 있지만 사실은 더 귀하게 만들려고 그 양피지에다 찍기도 했습니다. 대략 그가 처음 이 성경 책을 찍어낼 때는 구텐베르크가 한 180권 정도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책들 중에서 지금 약 한 50권 안팎의 책이 남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온전히 남아 있는 건 대략 한 20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금속 활자로 서양에서 찍혀진 최초의 책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지금 한 페이지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책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만들어졌지만 굉장히 많이 색이 입혀져 있고 그림도 들어가 있죠.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요. 책이 만들어지던 당시 구텐베르크가 이 최초로 42행 성서를 찍을 때 책의 값은 집 한 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지금 기준으로 최소한 억대 아니면 다양한데요. 일단 책을 구텐베르크가 만들어 놓고 일종의 주문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호화롭게 장식해 주세요. 그러면 옵션을 더 넣는 거죠. 색깔을 많이 입히고 약간 필사본처럼 색을 칠하게 됩니다. 그러면 책의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때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는 필사한 필사본들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필사본 형식의 책과 굉장히 많이 또 닮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 폭에 행에 그 문단 이런 것들이 딱 질서가 잡혀 있는데요.
손으로 쓴 책들은 저게 이제 삐뚤삐뚤합니다. 문단 구성이나 그 줄이 아무래도 사람이 쓰다 보니까 좀 다른데 지금 보시면 그야말로 기계가 찍어낸 듯한 그런 절도 있는 모습의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서양의 경우 인쇄술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후 갖고 오게 되죠. 아마 인쇄술에 의해서 인간의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으로 사회적 변화도 크게 요동치게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 마틴 루터 수도사가 가톨릭, 그 당시 유럽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중심을 흔들어 놓는 도전을 하게 되죠. 1517년 가톨릭계를 비판하는 95개의 그 고발문 항목을 적어서 공표를 하게 되는데요. 가톨릭계에 대한 도전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 마르틴 루터가 쓴 95개의 문서는 바로 금속 활자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순식간에 뭐 10만 부, 20만 부가 찍혀서 전 유럽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때문에 뭐 요즘 우리가 정보의 어떤 보급 속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놀랍게 생각하고 특히 SNS에 의해서 우리가 좀 공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은 굉장히 좀 빠르게 변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변화의 시초가 바로 어떻게 보면은 금속 활자에 의한 인쇄술에 의해서 이전에는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엄청나게 많은 인쇄물들을 이때 보게 됐고요. 이 중에 바로 그 가톨릭계를 비판하는 마틴 루터의 95개조의 반박문도 여기에 포함돼서 사람들 손에 다 쥐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마틴 루터의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의 어떤 종교 개혁, 크게 보면은 유럽 근대화의 역사와 또 맞물리게 되는 중요한 또 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마 인쇄술이 갖고 온 첫 번째 큰 중요한 역사적 파고는 종교 개혁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책 중에서 정말 미술사학자로서 한번 아름다운, 그냥 책 이상의 예술품으로서의 책으로서의 추천해 드릴 만한 작품들을 또 한두 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준비한 책은 켈스의 서라고도 알려져 있는 Book of Kels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분이 굉장히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돋보기를 이용해서 보는데요. 진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책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여왕께서 보시고 있는 책이 바로 켈스의 서, Book of Kels라는 책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코덱스 형식이고요. 하지만 종이는 아니고 양피지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인쇄물은 아니고요. 바로 사람이 손으로 직접 그리고 필사한 그런 책입니다. 성경책입니다. 그 가장 유명한 키로라는 페이지인데 XP인데, 이제 우리가 히라보로 크라이스트의 약자를 써서 이 책을 쓸 때 필사하는 그 수도승들이 아마 제작했을 거로 보는데요. 그냥 성경 이야기만 적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첫 번째 페이지나 첫 글자는 굉장히 회화적으로 멋있게 글씨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금 페이지에 보시면 가장 큰 글씨가 X이고요. 그 다음 글씨가 P이고요. 그 다음에 I가 써 보이십니다. 아마 숨그림 침찾기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마테오 1장 18절에서 예수님의 그 가계도를 얘기하는 그 페이지의 첫 페이지를 저렇게 양피지에 멋있게 표현해 놨습니다. 세부를 보시면 이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양식 도안문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썼던 그 필기 도구가 새 깃털이나 갈대를 잘라서 나무 줄기 같은 것을 써는 그것을 이용해서 이 정도의 그림을 그려놓았다라는 게 그야말로 경이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방금과 같은 그런 그 복잡한 양식의 헝클어진 줄 같은 그런 표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켈틱 양식이라고도 좀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원래 이 필사본이 그려졌던 영국 지역에 살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종의 청동기 양식,
금속기 양식의 장식으로 썼던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성경을 그려 놓을 때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방금 우리가 봤던 허리띠 장식물들을 이렇게 성경 속에서 다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을 한 권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현대 금속활자가 등장하기 전에 아마 초기에도 금속활자가 등장하는 초기에도 책이 굉장히 고가였다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책을 하나 제작하려면 1년에 몇 명의 수도사들이 노력을 해야 한 권의 성경책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격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귀한 그걸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건이 바로 책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책을 한 권 소유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부의 상징이자 지식의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의 권수가 한 2,000권 된다고 생각하면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제가 어마어마한 재력가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이미지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종이 이전에 유럽에서 많이 사용됐던 일종의 종이 대용품이었고 원시적 종이라고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양피지입니다. 말 그대로 양의 피부를 종이로 만든 것이죠. 양피지. 가죽을 이용해서 좀 종이를 만든 건데요. 그냥 가죽이 아니라 가죽을 재가공해서 종이처럼 글을 쓸 수 있게 만든 게 양피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양 한 마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 틀에 지금 양 한 마리를 해서 지금 가죽을 얻는, 그래서 저걸 잘라갖고 이제 페이지 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과정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걸 가죽을 피고 가죽에 글씨를 쓸 수 있게 석회나 또 여러 가지 가공을 해서 맨들맨들하고 글씨를 쓸 게 종이처럼 하얗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표백하는 기술도 들어가서 굉장히 나름대로 정교한 기술을 통해서 아주 어렵게 뭘 얻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을 얻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퀼이라고 하는 펜촉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새의 털이라든지 갈대 이런 것들을 잘라서 펜촉으로 쓰는 가장 원시적 형태의 초기 펜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요. 이 펜을 이용해서 잉크를 찍어서 이전 양피지에다가 글씨를 써 나갔던 게 초기의 책이었던 거죠. 잉크를 처음 찍었을 때는 굉장히 진하죠. 근데 이제 쓰다 보면 잉크가 흐려지고 그래서 퀼을 이용한 글씨체는 펜의 머리가 약간 두껍기 때문에 그 두꺼운 간격을 잘 이용해서 쓰는 게 칼리그라피, 퀼을 이용한 글씨체의 멋을 부릴 때 쓰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퀼을 이용하게 되면 이 펜촉이 금방금방 닳아요. 그래서 그 일종의 연필깎이라고 해야 되죠. 이 펜촉을 다듬는 칼을 항상 휴대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그 당시 펜촉을 다듬는 일종의 주머니 칼을 보시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을 갖춰야 그 당시에 그 일종의 필사가들이 글씨를 써서 책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아마 옆에 사자가 있는 거 보면은 신약 성서 중에서 마르코 복음서를 쓴 마르코 성인이 복음서를 쓰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인데요. 지금 그 마르코 성인이 뭘 보고 있어요? 글씨를 쓰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펜촉이 잘 다듬어졌나 안 다듬어졌나 이걸 보고 있는데요. 물끄러미 지금 펜촉을 아주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보시면 지금 왼손 바로 옆에 뭐가 보여요, 여러분? 방금 봤던 주머니 칼이 펜촉 다듬는 칼이 놓여 있습니다. 그 당시 필사를 하려면 항상 저 칼을 바로 옆에 두어야 하는데요. 본격적인 글쓰기에 앞서서 펜촉을 다듬고 한번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요즘 책 그 가격 거래에서 가장 재밌게 본 뉴스는 해리포터의 1권 마법사의 돌이 최근 경매에서 이게 75,000파운드니까 대략 1억 원에 거래가 된 건데요. 여러분이 집에 해리포터의 마법사의 돌 제1집이죠. 이게 있다고 다 이게 거래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J.K. 롤링이 만들어낸 첫 번째 초판본입니다.
놀랍게도 지금은 전 세계에서 뭐 성서만큼 많이 말린 책이 J.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 책이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초판은 단 500권만 찍은 거고요. 그 중에 200권은 도서관으로 갔고요. 300권이 서점에 풀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초판본은 대부분 사라져서 없고요. 아주 레어하게 살아남아 있는 게 한 서너 권 정도? 아마 손에 꼽을 정도고, 그 중에서 보관 상태가 좋으면 뭐 한 1억 원 정도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100년 지나서 더 오를 수도 있고 더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 해리포터의 이 책이 이렇게 또 거래된다라는 것은 또 흥미로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주변에 너무나 익숙한 그런 형식의 책이지만, 이 책을 또 이렇게 역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이렇게 진귀한 그런 책도 만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유명한 책일 경우에는 초판본은 굉장히 고가로 거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저자라든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이 있으면 초판본을 한 번쯤 사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아마 독서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장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유학 생활할 때 열심히 공부하던 도서관에서, 이거 분명히 제가 타이머 놓고 혼자 셀카로 찍은 일종의 셀카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유학 생활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편안한 생활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뭐 생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항상 머리가 좀 복잡했는데, 그래도 제가 유학을 생활을 잘 그래도 끝마칠 수 있었던 거는 도서관에서 저렇게 수많은 오래된 고서와 씨름하고 있었던 저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어려운 유학 생활을 그래도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도서관에서 책을 열 때는 너무나 행복했던 것 같고, 그 행복감이 지금 뭐 한 20년 넘게 시간이 흘렀지만 저를 학자로서 아니면 연구자로서 지탱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를 들었다면은 평소에 알고 있던 책이 약간 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역사에서 발명되어 나오고 그 역사를 또 견인해 나가면서 또 다양한 형식으로 또 변했고, 또 지금과 같은 책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새로운 발명이 곁들여져야 현대적인 인쇄물로서의 책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그 중에는 또 예술품으로 승화된 그런 책들도 여러분이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책에 대한 역사를 알고 책의 형식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진다면 또 다른 책을 또 만들 수도 있고, 요즘 뭐 우리 책 다음에 종이 책 다음의 역사를 또 상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상상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빡세게 독서하시는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혹시 흥미있어 할 수 있는 주제로 책이라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오늘 그 강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